평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낡은 가방을 든 60대 영숙이 강남 신세계백화점 명품관에 들어선다. 저기요, 이 가방 좀 봐도 될까요? 시골 억양이 섞인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직원은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죄송하지만 예약 고객용이라서요라고 거짓말한다. 다른 정장 입은 손님이 들어오자 영숙을 방치하고 어서 오세요 하며 환한 미소로 달려간다. 영숙은 한쪽 구석에서 서서 기다리며 눈가에 서러움이 번져간다. 저쪽 일반 브랜드에서 보세요. 더 적당할 것 같은데요. 직원의 차가운 말에 영숙이 고개를 떨구는 순간이다. 어머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세련된 정장의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온다. 윤 팀장님, 매니저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진다. 제 어머님이세요. 서연의 한마디에 매장 분위기가 180도 바뀐다. 사모님,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사과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시골 어머니가 사모님으로 불리기까지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충북의 작은 읍내,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부엌 안에서 정영숙은 낡은 김치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스무에는 좋게 되어 보이는 그 냉장고 위에는 아들 내외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특히 며느리 서연의 환한 미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딘지 도시적인 세련미가 느껴졌습니다. 생일이 다음 주라고 했는데 뭘 사줄까? 영숙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니 서연이 생일 선물은 어머니가 직접 골라주시면 더 의미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단정한 성품의 영숙이었지만 이런 일에는 유독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아직 어색한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숙은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계절마다 새로운 채소를 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웬만한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명절에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용돈이 필요해도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생일만큼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서연이가 강남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했지. 영숙은 며느리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로 들려주는 이야기로는 서연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신세계백화점 영업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아들의 말투에서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이 느껴졌고 그것만으로도 영숙은 만족했습니다. 시골에서 사온 선물로는 성의가 부족할 것 같고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읍내의 작은 상점들에서 파는 선물들로는 서울에서 일하는 며느리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 자신도 젊었을 때는 예쁜 옷을 좋아했지만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살다 보니 실용적인 것들만 찾게 되었습니다. 냉장고 옆에 붙어 있는 달력을 다시 보니 며느리 생일까지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읍내 시장에서 예쁜 스카프나 지갑 정도를 사서 택배로 보냈을 텐데 이번에는 왠지 직접 가서 제대로 된 선물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내가 며느리 생일 선물 제대로 해주고 싶다. 영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서울이 낯설고 지하철 타는 것도 어색하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나서서 며느리가 정말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에 적어둔 메모를 다시 확인해 보니 강남역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직장이라고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그래, 신세계 백화점에 가자. 영숙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 그리고 오래된 검정 구두, 낡은 가방까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딘지 어색했지만 며느리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장했습니다. 출발 전에 영숙은 텃밭에서 기른 상추 몇 포기를 따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서연이 채소를 좋아한다는 아들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러 가는 길이지만 시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이런 선물도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농약 없이 정성스럽게 기른 채소들이라 며느리가 건강하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영숙은 낡은 가방 안에 든 지갑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적금을 조금씩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까워서 쓸 수 없었겠지만 며느리 생일 선물이라면 기꺼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선물 사다 줄게. 영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서울 나들이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과연 자신이 며느리에게 어울리는 선물을 고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영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높은 빌딩들 사이로 우뚝 솟은 신세계 백화점 건물 앞에서 영숙은 목을 뒤로 젖히며 올려다보았습니다. 시골의 작은 건물들에만 익숙했던 영숙에게 이곳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고 끊임없이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개미떼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가 그 백화점이구나. 영숙은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느라 이미 지쳐 있었는데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 든 비닐봉지에서 상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것을 느끼며 영숙은 회전문을 통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백화점 로비는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곳곳에 진열된 화려한 상품들이 영숙의 눈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명품 브랜드들이 3층과 4층에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이 더욱 화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유명한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아래층과는 또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님들 역시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정 슬랙스, 그리고 낡은 가방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져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가방은 어느 매장에서 살까? 영숙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서 반짝이는 가방들이 진열된 매장을 발견하고 영숙은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각 가방마다 붙어 있는 가격표를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서 놀랐지만 며느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기요, 이 가방 좀 봐도 될까요? 영숙은 가장 예쁘다고 생각되는 베이지색 가방을 가리키며 젊은 여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숙의 말에는 시골 억양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들어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제품은 현재 예약 고객용 한정판이라서요. 다른 스타일은 어떠세요? 실제로는 품절이 아니었지만 직원은 영숙의 소박한 옷차림과 낡은 가방을 보고 즉석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숙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에서 자신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가방은 볼 수 있을까요? 며느리 생일 선물인데. 영숙이 다시 물어보자 직원은 시계를 힐끔 쳐다보더니 다른 손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침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매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직원은 영숙에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한 후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것을 보러 오셨어요? 영숙은 한쪽 구석에서 서서 기다렸지만 직원은 그 여성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가지 가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숙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영숙이 다시 직원에게 말을 걸자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일반 브랜드 코너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격대도 더 적당할 것 같은데요. 직원의 말에는 영숙의 옷차림과 분위기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는데 이곳에서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영숙의 눈가에는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이 번져나갔습니다. 시골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마음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영숙은 발걸음을 돌리며 다른 매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며느리에게 어울리는 선물을 사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처음 서울에 와서 겪는 이런 경험이 너무나 낯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영숙이 발걸음을 돌려 다른 매장으로 가려는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영숙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목구비는 또렷했고 자연스럽게 풍기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이곳의 화려한 명품 매장들과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서연아, 너 여기서 뭐하니? 회사는 안 가도 되고. 어머님, 여기가 제 직장이에요. 업무차 매장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여기서 뭐 하셨어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영숙의 팔짱을 끼며 물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며느리가 이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했던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게 내 생일 선물을 사러 왔는데. 영숙이 어색하게 대답하자
서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서연은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이 직접 서울까지 오셨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그때 아까 영숙을 소홀히 대했던 직원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직원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영숙과 서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서연도 그 직원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여기서 쇼핑하시다가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서연의 질문에 영숙은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지만 서연은 영숙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서연은 영숙의 어깨를 다독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직원이 서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매장 매니저가 서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매니저는 서연을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이쪽에? 매니저의 인사를 받으며 서연은 영숙을 소개했습니다. 매니저님, 제 어머님이세요. 오늘 제 생일 선물을 사러 오셨는데 매니저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저희 매장에서 응대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이 백화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매니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고객 서비스 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고 각 매장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업무도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영숙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지만 서연은 영숙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서비스업에 종사해온 서연의 눈에는 영숙이 뭔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까 그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직원은 이미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에 소홀히 대했던 고객이 바로 서연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손을 떨며 서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몰라 뵈었습니다.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서연이었지만 가족에 관한 일에서만큼은 절대 참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더욱 당황하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머님께서 가방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예약 고객용이라고 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매니저도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직원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늘 강조하는 고객 응대 원칙 기억하세요? 모든 고객을 정중하게 대하라고 했던 것 말입니다. 직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의 말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이런 서연의 모습을 처음 보는 영숙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몰라 뵈었습니다. 직원은 영숙에게 계속 사과했지만 서연은 그 사과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이런 상황이 불편해서 서연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나가자, 서연아. 괜찮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끝까지 봐야겠어요.
서연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켜주는 며느리가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며느리 덕분에 대접받는 자신의 처지가 어색했습니다. 서연은 직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지만 서연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님, 저희가 신입사원 교육 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죠? 서연의 질문에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건요? 외모나 옷차림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말라고. 직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어머님께 어떤 응대를 하셨나요? 영숙은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서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영숙을 안심시키듯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상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매니저가 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서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죠. 서연의 말에 매니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서연은 이 백화점의 고객 만족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각 매장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의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전문가의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분기에 전 직원 대상으로 진행한 고객 서비스 교육 기억하시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서연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모든 고객이 소중하다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님께 예약 고객용이라고 하셨다고요? 어머님이 우리 고객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뭔가요? 서연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의 소박한 옷차림과 시골 억양만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직원이 연신 사과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며 혀를 차기도 했고 어떤 손님은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지위 때문에 대접받는 자신의 처지가 복잡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됐어. 그만하자. 영숙이 조용히 말했지만 서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히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서연은 매니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저희가 지향하는 고객 서비스가 이런 건가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임의로 고객을 구분하는 게 맞나요?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연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연의 질문에 매니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직원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주 회의에서 보고해 주세요. 서연의 요구에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시 영숙에게 다가와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며 영숙은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정중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영숙은 이런 변화가 온전히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서연의 지위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이런 상황이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지위를 보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 예쁜 가방들 많이 있어요. 서연은 영숙의 팔을 다정하게 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존중인지 아니면 그저 며느리 덕분에 받는 가식적인 대접인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영숙은 서연과 함께 다른 매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며느리의 후광에 기댄 것인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과 함께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저녁을 먹은 후 영숙은 서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품 매장에서의 무시, 그리고 서연이 나타난 후의 극적인 변화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서연이 사준 예쁜 가방이 의자 옆에 놓여 있었고 가방 안에는 시골에서 가져온 상추가 여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물이 묘하게 대비되는 것 같아서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즐거우셨죠? 서연이 돌아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그런데 너 때문에 직원들이 혼났는데 괜찮을까? 어머님,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고객을 제대로 대접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서연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영숙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영숙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어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서연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멋있었지만 동시에 그런 며느리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처럼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호미를 들고 흙을 파면서도 계속 서연의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뭔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심때쯤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김아주머니는 마을에서 소문이 가장 빠른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영수가 어제 서울 다녀왔다며? 며느리 만났어? 응, 우연히 만났지. 영숙이 대답하자 김아주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야, 우리 딸이 서울에서 일하는데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서연? 맞아, 윤서연이야. 그때 김아주머니가 스마트폰 화면을 영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이 사람 내 며느리 아니야? 영숙은 화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제목이 이상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윤서연 과장, 과거 이력 논란 재조명, 이름 변경 이력 확인. 영숙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김아주머니는 계속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젊었을 때 이름이 다르다고 나와 있네. 그리고 뭔가 집안 사정이 복잡했다고.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서연에게 뭔가 숨겨진 과거가 있는 것일까요? 어제 백화점에서 보여준 당당한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주머니, 그 기사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 김아주머니는 영숙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영숙은 서툴게 화면을 터치하며 기사를 읽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숙하지 않아서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나 보네. 그래도 지금은 잘 사는 것 같던데? 김아주머니의 말에 영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자신이 전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돌아간 후에도 영숙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서연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녁이 되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서연이랑 쇼핑 잘하셨다면서요? 서연이가 정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기사에서 본 내용을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응, 서연이가 참 좋은 아이더구나. 그런데 영숙은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 뭐가 궁금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런 질문이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서연이가 어떤 아이인지 더 알고 싶어서. 영숙은 결국 직접적으로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서연이가 전부예요. 아들의 대답에서 영숙은 뭔가를 느꼈습니다. 아들도 서연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영숙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의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어제 백화점에서 자신을 지켜준 서연의 모습이 가짜였을까요? 영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보여준 기사 내용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텃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서연의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과연 며느리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 하는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영숙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서연이 혼자서 작은 승용차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미리 연락도 없이 시골집을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서연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어딘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일들 때문에 서연을 마주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회사는 괜찮고? 오늘 휴가 냈어요.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연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걱정하고 있던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일까요?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영숙은 서연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고
무언가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차를 우려주자 서연은 찻잔을 들고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얘기 들으셨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은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역시 서연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 영숙은 일단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영숙의 표정에서 이미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요. 제 과거에 대한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보여줬어. 그런데 나는 스마트폰을 잘 못 써서 자세히는 못 봤어. 영숙의 대답에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더니 영숙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숙은 당황해서 서연을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름이 서연이 아니었어요. 18살 때 이름을 바꿨거든요. 서연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화가 나면 어머니를, 저를,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서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빚 때문에 고생하셨고 저는 견딜 수 없어서 18살에 집을 나왔어요. 그때 이름도 바꾸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숙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동안 서연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에 와서 혼자 살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 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렇게 대학도 들어가고 취업도 했어요. 서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폭력적인 아버지, 그리고 혼자서 일어서기 위해 했던 노력들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앞에서는 더 당당하고 싶었는데 이런 과거가 알려져서 죄송해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개 들어.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진심이라면 과거 따위는 아무 의미 없어. 영숙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힘으로 일어선 내가 더 자랑스러워. 내 며느리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영숙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혹시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하게 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서연아,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영숙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연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서연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영숙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영숙도 서연을 안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신세계 백화점 고객 서비스팀입니다. 지난번 저희 매장에서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 그런 일로 전화까지 주시다니.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 서영과의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백화점에서 직접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전 직원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재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머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를요? 네, 어머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서연님도 함께 오실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그 백화점에 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당일 영숙은 서연과 함께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마음이 훨씬 편했습니다. 서연과의 진심 어린 대화 이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서연이 영숙의 팔을 다정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백화점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번 영숙을 소홀히 대했던 그 직원도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앞으로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니저의 안내로 영숙은 특별히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새로운 고객 응대 시연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숙을 대했던 그 직원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직원은 영숙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영숙의 따뜻한 말에 직원은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님을 정말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오늘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직원은 영숙을 가방 진열대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숙이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베이지색 가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가방이 지난번에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정말 좋은 선택이셨어요. 직원은 이번에는 정말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가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방의 특징, 어떤 옷과 잘 어울리는지,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들고 다니시면 정말 우아하실 것 같아요. 직원의 말에 영숙은 웃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나와서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새로 만든 고객 응대 원칙입니다. 한 직원이 예쁘게 제작된 카드를 영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카드에는 모든 고객은 소중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서비스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직원이 이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영숙은 그 카드를 받아보며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 또 다른 어머니들이 오셔도 이렇게 대해주세요. 영숙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때 서연이 영숙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정말 달라졌죠? 그러게, 정말 많이 달라졌네. 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이런 변화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시골 어머니들도 편하게 쇼핑할 수 있겠네요.
영숙의 말에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제 정말로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고객의 모습이었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쇼핑을 해볼까요? 서연이 영숙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쇼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시골집 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백화점에서의 변화된 모습들, 직원들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서연과 함께 보낸 따뜻한 시간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화면을 켜자 아들과 서연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뒤에서 서연도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뭘? 영숙이 겸손하게 대답하자 서연이 화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때 사신 그 가방 정말 센스 최고세요. 오늘 VIP 고객 중 한 분이 똑같은 걸 보고 따라 사셨다더라고요. 서연의 말에 영숙은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고른 가방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니 신기했습니다. 정말 내가 고른 게 그렇게 좋았어? 당연하죠. 어머님 안목이 정말 좋으셔요. 서연의 칭찬에 영숙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서연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오늘 백화점 직원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 내가 교육을 잘 시켰나 보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게 정말 많았거든요. 서연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뭘 보여줬다는 거야? 진정한 품격이요. 어머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아들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서연이가 어머니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 같은 분이 진짜 사모님이라고. 영숙은 사모님이라는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호칭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이라 불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사람의 속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영숙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채소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상추를 따서 서연에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이라 불리기까지. 영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지위나 돈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마당 한편에 핀 채송화를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채송화처럼 작고 소박해도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과거도 자신의 시골 출신 배경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영숙은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에게 줄 상추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시어머니의 정성은 계속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모님의 모습이라고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영숙의 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숙은 진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이라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속을 보는 것이구나. 영숙의 마지막 중얼거림과 함께 달빛이 텃밭을 은은하게 비추며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영숙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당의 채송아들이 밤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영숙의 깨달음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진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영숙은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